안녕하세요. 이혜리입니다. 지난 강좌에서 제가 code.org를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머신러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동영상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레벨 2, 3, 4, 이 세 단계를 한꺼번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물고기와 쓰레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들을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텐서플로우 모바일넷에서 제공하는 프리트레인드 모델, 즉 사전에 훈련된 모델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모바일넷 모델은 이미지넷의 데이터로 학습된 컨볼루션 신경망입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튜토리얼의 이 부분에 있는 모든 이미지는 이미지넷이라는 거대한 데이터셋에 의해 사전 학습된 신경망에 제공됩니다. 이미지넷의 데이터베이스에는 1420만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수집한 10억 개의 이미지들을 정지하고 일일이 레이블을 달았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영어 단어로요. 약 22,000개의 레이블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셋은 계층형으로 되어 있고 한 노드당 평균 500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62,000여 장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모바일넷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에서도 실행됩니다. 여러분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켜고 code.org에 접속해서 저와 함께 해봅시다. 이 활동에서 우리는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이학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전에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서 얻은 정보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때 재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사람이 그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오토바이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과나무를 인식하는 모델을 만들었다면 사과가 열린 나무를 인식하는 문제에는 사과나무를 인식하는 모델을 가져다 쓸 수 있겠죠. 즉, 특정 환경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풍부한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도 있죠. 이전에 언급한 프리트레인드 모델, 사전 학습된 모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지금부터 직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레벨 2입니다. 바다에 버린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인 것과 물고기 아닌 것을 지금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인공지능이에요. 사물이 물고기인지 쓰레기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미지의 패턴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지를 보고 이 이미지가 물고기인지 물고기가 아닌지 레이블을 달아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공해준 정보를 가지고 이 AI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물고기가 아닙니다.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아닙니다. 물고기입니다. 이렇게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10개 정도의 데이터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기를 클릭할게요. 이제 AI가 물고기의 생김새를 아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누릅니다. 잘못 분류하는 경우가 생기죠.
지금 잘못 분류하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AI가 잘했나요? 여기를 클릭해보면 우리가 물고기로 분류한 것과 물고기가 아닌 걸로 분류한 것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AI를 더 학습시키거나 아니면 이어서 해보래요. 우리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물고기가 아닌 것으로 분류한 것과 물고기인 것으로 분류한 것을 정말 잘 분류했는지 볼게요. 지금은 물고기라고 분류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고 분류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고기로 분류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버튼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초록색으로 나와 있으면 물고기로 분류한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깡통 같은 경우, 사과, 고기 다 잘못 분류를 했죠. 이 경우 빨갛게 되어 있는 경우 이것들은 물고기가 아님으로 분류한 겁니다. 여기에 물고기는 섞여 있지 않네요. 대신 이렇게 물고기라고 분류한 것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은 왜 생겼을까요? 우리는 단지 10개의 데이터를 학습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많이 제공할수록 더 많이 배운다고 하네요. 우리는 여기까지 30개까지 입력하고 다시 평가를 해볼게요. 아까보다 나은 것 같죠? 아까는 컵 같은 경우에도 물고기로 분류했었어요. 이것도 물고기로 분류하고 있네요. 사과도 아직까지 물고기로 분류하고 있네요. 물고기로 잘못 분류한 것들이 아까보다는 좀 줄었어요. 아까는 여기에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물고기인데 물고기가 아니라고 분류한 것은 없네요. 아직까지는 물고기가 아닌데 물고기라고 분류한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학습을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물고기 아닌 물고기라고 분류를 하다 보면, 또 빠르게 하다 보면 잘못 분류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이것을 한번 물고기라고 분류해 볼게요. 잘못 분류했어요. 이번에도 잘못 분류했네요. 실수예요. 네, 100개 정도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으니 계속하기 눌러볼게요. 실행을 해볼게요. 어떤가요? 아까와 비교해서 학습이 잘 된 것처럼 보이나요?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볼게요. 물고기라고 분류된 것에는 물고기가 아닌 것들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학습이 잘 되었네요.
물고기가 아니다 라고 분류한 거엔 물고기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학습이 잘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처음에 10개의 데이터, 그 다음엔 30개의 데이터, 그 다음엔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었어요. 처음에는 잘못 분류한 것들도 많았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더 잘 분류를 하게 되었어요. 데이터가 많을 때 제가 한 3개 정도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습이 잘 되었어요. 계속하기 눌러볼게요. 네, 이제 여러분은 3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AI가 사물을 알아보도록 학습을 시켰어요. 이 학습 데이터가 바닷속에 있어야 할 것들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고기가 아니라 바닷속에 있어야 할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말고도 생물이 많이 있죠. 우리가 물고기만 학습시킨 것으로 바닷속에 있어야 할 것, 없어야 할 것을 가린다면 다른 생물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학습 방법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어머나, 불쌍한 생물들이 지금 물고기가 아님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아닌 것들을 우리는 쓰레기라고 생각했었죠. 이 생물들은 물고기는 아니지만 바다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AI는 우리가 가르친 것만 학습을 합니다. 바다에 있어야 하지만 물고기가 아닌 것들은 지금 학습을 하지 못했어요. 다시 학습시켜 볼게요.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물고기냐 물고기가 아니냐가 아니라 바다에 있어야 하느냐 바다에 있지 말아야 하느냐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게요. 네, 30개 정도를 학습을 시켰으니까 우리 계속하기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바닷속에 있어야 할 물체를 더 잘 구분할까요? 어머나, 사과도 분류가 되었어요. 바나나도. 사과와 바나나가 바닷속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분류가 되었네요. 타이어도 바다에 있어야 한대요. 뭔가 좀 이상해요. 우리가 바다에 속함, 바다에 속하지 않음이라고 분류된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은 바다에 속함이에요. 잘못 분류된 것들이 들어있어요. 바다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네, 여기에는 또 불쌍한 물고기가 여기 들어있네요. 우리 학습을 더 해야겠죠. 네, 이번에도 100개 정도 학습을 시키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네, 지금까지는 100% 잘 분류를 하고 있어요. 네, 계속하기 눌러보겠습니다. 네, 바다에 있어야 할 것들로 분류한 거예요. 쓰레기가 하나 속해 있네요. 네, 바다에 있지 말아야 할 것들로 분류한 거예요. 해양 생물들은 하나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학습이 100%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다에 속해야 할 것에 잘못 분류된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 여러분은 학습 더하기 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시켜주면 이제 이 사과도 잘 분류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2단계에서 물고기인 것과 물고기가 아닌 것을 학습시켜 보았고, 또 4단계에서 물고기는 아니지만 바다에 있어야 할 해양 생물들과 바다에 있으면 안 되는 쓰레기들을 학습시켰어요. 우리는 2단계에서 물고기 아님과 물고기라는 두 개의 레이블을 사용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떤 이미지가 물고기인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활동에서 제시되는 학습 이미지들을 물고기 아님과 물고기로 분류해서 인공지능의 학습을 도왔습니다. 인공지능은 물고기 아님으로 분류된 이미지들과 물고기로 분류된 이미지들의 패턴을 찾아서 학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를 스캔해서 앞에서 찾은 패턴과 비교해 물고기 아님인지 물고기인지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새 이미지 A가 있다고 할 때 A와 가장 비슷한 특징을 가진 학습 이미지가 속하고 있는 레이블을 A의 레이블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물고기 레이블에 속한 이미지들의 패턴과 비슷하다면 이 이미지는 물고기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웠나요? 저는 데이터를 조금 넣었을 때 잘못 분류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넣었을 때는 더 잘 분류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아주 많을 때는 내가 몇 개를 실수로 잘못 분류했다 하더라도 AI는 똑똑하게 학습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물고기냐 물고기가 아니냐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은 다른 해양 생물들도 쓰레기처럼 분류하는 것을 보았어요.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준 것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저이고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주면 불쌍한 생물들이 쓰레기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계속하기 눌러볼게요. 이제 5단계로 넘어갑니다. 5단계에서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와 바이어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